안녕하십니까. 연안 빅데이터 플랫폼의 NS1 소프트 센터를 맡고 있는 센터장 나화진입니다. 먼저 앞서 설명하셨던 연안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저희가 연안의 안전을 위한, 그러니까 중소형 선박의 안전을 위한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NS1 소프트웨어는 LTE 기반의 LTR, LTA, 그리고 LTM은 물론이고 PSLT와 5G 특화망 구축 등 해상의 통신 인프라에 대한 관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상 쪽으로는 선박의 다양한 위치 정보에 대한 수집, 그리고 시스템과 단말기, 그리고 선박 내 여러 센서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는 IoT 플랫폼, 그다음 자율운항 선박의 원격 운항 관제 기술 등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육상과 해상 분야의 통신 인프라와 또 기반의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어 관련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 체계를 위한 한 분야로 NS1 소프트 센터가 22년도에 연안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에 참여를 했고요. 그 중에서 연안 중소형 선박의 안전 운항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가 주로 생산하는 데이터로는 IoT 기반의 선박 운항 및 항해 데이터, 비어선과 어선의 융합 데이터, 그리고 선박의 항적 기반의 탄소 배출량 추산 데이터 등이 있고, 22년도에는 6종의 데이터를 개방했고요. 23년도에는 이에 더해서 6종의 데이터를 더 개방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에 대한 수집 및 생산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센터는 선박에 대한 위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22년도에 4개소의 육상 기지국에 수신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요. 4개소에 수집하지 못하는 데이터는 마린 트래픽이라고 하는 외부의 데이터 생산 센터로부터 수집을 받고 있고요. 특히 저희 센터는 포트미스라고 하는 데이터와 같이 일반인들이 융합하기 어려운 데이터들을 가공해서 개방하였는데요. 금년에는 선박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수신기를 육상의 10개소에 더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박에 대한 50척 정도의 LTE 송수신기와 육상 지역에 설치된 수신기를 설치해서 선박에 대한 위치 정보 수집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선박 위치 정보는 공공에서 제공하는 선박의 재원 정보와 해안 환경 정보를 융합해서 올해 연도에 개방할 계획입니다. 작년의 경우 크게 선박의 운항 및 항해 데이터, 비어선과 어선의 융합 데이터를 개방해서 개방했었고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해양 분야의 데이터는 특수 목적이나 전문성을 요하는 데이터가 많고 일반인들이 다루기 어려운 포맷으로 되어 있어서 활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해양 분야도 4차 산업혁명에서 급하게 데이터를 공개하기 시작했고, 일반인이나 학교, 업체 등에서 활용하기 좋은 데이터로 변환해서 서비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해양 데이터 중에서 수요가 있고 여러 분야에 응용이 될 수 있는 확장성 있는 데이터가 무엇인가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고요. 그 중에서 분야별로 약간 다르지만 가장 수요가 많았던 데이터는 선박에 대한 위치 데이터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부에서 다 공개를 하지는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성 AI 업체랑 협업을 통해서 선박의 위치 데이터를 확보하고 일부 수신기로 비어선과 어선 데이터 정보를 추가 수집했으며,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항 시 생산된 데이터를 가공해서 서비스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애니메이션이 들어가서 약간 먼저 앞서 발표된 내용들이 지나가는데요. 먼저 선박의 운항 데이터는 본 사업이 시작되는 22년도 3월부터 수집이 됐고요. 선박의 RPM이나 러더, COG, SOG 등 선박의 운항 시 발생되는 정보를 VDR 장비라는 것을 통해서 수집했고요. 수요자들의 요구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비어선의 융합 데이터인데요. 이 데이터는 어선의 위치 정보와 재원 데이터, 그리고 포트미스라고 하는 해양수안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선박의 입출항 데이터를 같이 융합해서 선박의 통항량 분석이나 물동량 분석에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로 쓰이고 있고요. 특히 물류 분야에서 수요가 많은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어선 융합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위치 발신 장치를 통해서 수집된 정보와 어선의 재원 데이터를 서로 융합해서 개인 정보는 비식별화하였고요. 제공되는 데이터로 어선의 밀집도 분석이나 또 사고 예측 모델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23년도에 개방 예정인 데이터입니다. 금년에 본 센터에서 생산하고 개방 예정인 데이터는 전년도에 생산한 개방한 6종의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생산을 할 예정이고요. 신규 데이터 6종을 추가 생산을 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으로 탄소 감축과 중립을 위한 여러 정책과 규제가 발효되고 있는데요. 국제를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에 23년도 1월 1일부터 그 국제 규정들이 발효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선박에 대한 에너지 효율 중서 필수 발급과 선박에 대한 탄소 집약 지수를 통한 등급으로 선박의 운항 규제가 시행 중에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앞으로 국내를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도 이러한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소형 선박에 대한 탄소 중립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방안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기관과 연구 자료 또 민간 부분에서 사업화에 지원할 수 있는 선박 항적 기반의 탄소 배출량 추산 데이터를 생산 개방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국제를 운항하는 선박들은 해당 국가의 항행 안전 정보를 위해서 정보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적선이 타국의 해역에 입항할 경우에 해상의 사격 훈련이나 해양 시설물에 대한 공사 또는 해상 작전 등으로 운항에 제한되는 구역의 정보를 선박에게 팩스나 PDF 등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 선박의 운항 시 실시간적인 정보를 제공받기가 어렵고요. 이런 정보를 데이터화할 수 있도록 데이터 생산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들은 선박의 액티스라고 하는 항해 장비 그리고 웹 서비스 등으로 실시간으로 항행 통보나 경보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향후 이러한 데이터들을 웹 기반 구독 서비스로 전환을 해서 비즈니스의 새로운 분야로 전환을 할 예정이고요. 세 번째로 LTE 기반의 선박에 대한 위치와 또 재원에 대한 융합 데이터를 생성하고 또 개방해서 전년도에 선박 융합 데이터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AIS만으로 했던 부분들을 LTE 상용망, 즉 바다 내비 통신을 통해서 수집되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선박의 선내 다양한 센서와 융합을 해서 연계 수집해서 제공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품질관리 방안입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 데이터의 품질이죠. 본 센터에 소집되는 데이터는 ITU나 ISO 등 국제 표준과 TTA의 국내 표준에 따른 데이터와 신뢰성이 보장된 공공 데이터를 수집하고 융합하고 또 개인정보보호법 기반으로 해서 민감 정보에 대한 처리 기준 등을 적용을 하여서 데이터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상품에 대한 품질 검증을 위해서 연한 데이터 플랫폼의 품질 프로세스에 따라서 계획하고 또 구축 운영하고 있고요. 전 단계에 걸친 품질 관리에 대한 계획과 또 수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 품질 향상의 선순환 체계를 완성하고 비즈니스 목표 달성을 위해서 데이터 품질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활용할 예시입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여러 분야에서 수요가 있는데요. 먼저 자율운항 선박 쪽에서는 저희가 실제 자율운항 선박에 관련된 과제들을 실시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된 수요 기업에서 실제 자율운항 선박과 현 항만과의 실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한 빅데이터로 활용하기도 하고 실제 그 자율운항 선박에 대한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데이터들이 필요한데요. 해상의 이런 데이터들에 대해서 VDR 데이터를 통해서 수집된 것들을 지금 자율운항 선박의 과제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해상의 해상 풍력이라든지 항로 표지 시설 등을 도입하기 전에 선박의 통항력 분석을 위한 연구 그리고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반의 선박의 위치 관제 그리고 선박의 사고 예측을 위한 연구에 활용되기 위해서 데이터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를 개방하고 난 후에 실제로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여러 이제 사업들을
적용한 사례들이 있는데 그 사례로 먼저 선박의 교통 혼잡도 분석을 하는 연구, 그리고 교통량을 분석해서 선석의 데이터들을 제공하고 또 해양에 대한 기상 데이터와 선박의 입출항 데이터들을 융합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이 울산 지역에서 선박에 대해서 자율운항 운항센터에서 선박 교통량 분석 데이터들을 제공하는 것을 요청받았는데요. 그런 것들에서도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타 플랫폼과의 협업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선박에 대한 위치 데이터들은 많은 센터에서 협업을 요구하고 있는 데이터들이고요. 특히 해양수산부에서 아직까지는 선박에 대한 위치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협업 요청도 꽤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주대학교의 빅데이터 수산자원 플랫폼과도 협업을 통해서 제주 지역의 어선 분포 또 위판 데이터들을 공유받고 우리 센터에서 수집된 타 지역의 어선 분포 데이터를 공유해서 TAC라고 하는 총 허용 어획량 제도에 따른 어선들의 한 해 그 어업량들을 추정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생산해서 수협이나 또 해수부 또는 일반 업체들이 활용 가능한 형태로 개발하는 등의 그런 협업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끝으로 이제 앞으로도 그 NS1 소프트웨어 센터는 더 다양한 데이터들을 수집을 할 예정이고요. 이번 저희가 서비스를 더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빅데이터 이 데이터들에 관련해서 여러 센터들과 협업을 통해서 머신러닝 기반의 여러 예측 데이터들을 생산을 해서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안 빅데이터 플랫폼에 방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